안녕하십니까. 부부 펀 더하기의 이병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부모님들에게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때로는 미련 곰탱이처럼 좀 버티어라. 자, 사실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맷집이 필요합니다. 체력이 필요하지요. 사실 요즘에 이 때를 쓰는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요. 자, 뭐 어린아이의 때라고 얘기하지만 좀 더 커서 올라가면 억지가 되고 똥고집이 되는데요. 사실 어린아이들은 좀 이렇게 단호하게 혼을 내기도 하고 또 거절하기도 하는데 다 큰 자녀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안 해주면 폭력이 나오고 폭언까지 서슴지 않는 겁이 나서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정말 그럴 때는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다리가 막 후들거려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들 하소연들 합니다. 이 부모들의 볼멘 소리를 들어보면요, 참 한측 면에서 가슴 아프지요. 자, 요즘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기다릴 줄 모르지요. 기다리는 건 정말 쥐약이죠. 자, 특히 10대 아이들 누군가에게 실망을 했다. 그래서 그 실망을 시킨 사람에게 직설적으로 어떤 말해버리는 어떤 충동들. 그래서 때로는 부모들에게 막 쌍욕을 하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늦으면 안 참고 뭐 폭력, 폭언 바로 튕겨 나오는 그런 것들인데요. 사실 어떤 면에서 이 디지털 문화가 너무 확산된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디지털 문화의 어떤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즉각성인데 아이들이 가지는 그 매체들이 즉각적인 부분에 있다는 거지요. 근데 어떤 면에서 삶은 또 행복은 관계는 즉각성보다는 따로 또 지연하고 관계를 그렇게 가는 부분에서 훨씬 더 매력이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런 면에서 뭐 올레길, 둘레길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 또 걷기 여행 같은 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디지털이 아니라 걸어서 가고 아날로그 방향으로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올레길, 둘레길을 갈 때 휴대폰을 들고 가는 인간은 절대로 입장 불가해야 된다. 거기는 정말 아날로그 요소만 가지고 그래서 거기 안에서 통화하고 시끄럽게 떠들면 절대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아니, 그분들이 관광지로 가야지 거기 왜 왔겠냐고요. 그래서 느림으로 들어가서 정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지요. 자, 어쨌든 그래도 아이들이 어떤 뭐 폭언을 쓰든 뭐 폭력을 쓰든 어쨌든 뭔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가 해야 될 작업은 중심을 잘 잡는 일이고 또 중심을 잡은 다음에 뿌리를 받고 버티고 있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이것을 일관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모가 때로는 좀 부족해도 또 나약하고 그런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부모가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 교육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걸 해주겠다고 이쪽에 이런 듣고 나면 이렇게 휩쓸려 가고 저쪽에 이런 듣고 나면 저렇게 또 휩쓸려 가고 막 이곳저곳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돈은 돈대로 나가고 시간 낭비하고 아이는 아이들이 힘들어지고 관계 다 깨지는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질 수 있죠. 자, 아이가 특히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풀이해보면 미친 바람, 미친 파도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정말 그 시기에는 정말 미치다고 표현이 가능할 만큼 그런 상황이 됩니다. 또 아이가 기관총을 난사하는 거죠. 근데 기관총이 막 이렇게 난사되고 있는 장면에 고개를 들이미는 인간은 어리석은 인간이고요. 총알이 그렇게 빗발치도 오고 있을 때는 숨는 게 맞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야 되고 또 태풍이 닥칠 때 태풍이 지나가고 있는데 뛰어드는 인간은 없고 파도가 그렇게 강한데 바다로 뛰어드는 인간은 어리석은 인간이죠.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정말 미친 파도, 또 미친 어떤 바람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모는 무게중심을 잘 잡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태풍은 때가 되면 지나가게 돼 있고 바다도 때가 되면 잔잔해지게 돼 있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아이들도 나중에 압니다. 부모가 잘 버텨준 덕분에 자기가 제대로 설 수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마지막 등대와 같고 아무리 태풍이 불고 아무리 파도가 높아도 등대가 가만히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부모가 그렇게 해줄 때 아이들은 나중에 중심을 잡게 된다는 거지요. 자, 상담하는 엄마들에게 또 부모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정말 감당하지 못하겠다. 정말 이놈의 자식을 내가 정말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확 집어받고 싶다. 그렇게 할 때는 제가 수양을 닦으라 그럽니다. 자, 흔히 왜 종교에서 만트라라는 게 있죠. 왜 주문을 똑같은 걸 반복함으로써 어떤 그렇게 하라는 건데, 자, 이렇게 하라고 일러줍니다. 니나니 똑잖아. 니나니 똑잖아.
이런 만트라를 외우라고 하지요. 부모들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니나 니 똑잖아. 니도 나중에 니랑 똑같은 자식을 낳아봐라 이놈아. 이런 뜻이에요. 계속으로 니나 니 똑잖아. 나중에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수양을 하고 똑바로 잡으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들의 행동 거지를 딱 바로 잡아야지. 그 작업이 안 되면 나중에 아이들의 행동은 거지 같은 애가 됩니다. 똑바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의 행동 거지를 바로 잡아야 행동이 거지 같지 않은 아이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자, 그런데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자, 그래서 아이가 아무리 문제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중심을 잘 잡고 냉정하게 정돈하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아무리 상상을 초월한 일에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물으면서 냉정하게 풀어가면 아무리 큰 문제라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있는 부모들에게 그런 지침들을 조금만 주어도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러면서 참 이 땅에 많은 분들이 그 조금만 도움받아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그 조금 도움받지 못해서 정말 너무 힘들게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그래서 늘 상담자로서는 이 상담의 문을 어떻게 좀 낮춰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데요. 자, 어쨌든 부모들은 버티기 기능을 잘 알아. 버티자. 그래서 미련 곰탱이라는 말을 듣더라도 애들이 볼 때는 좀 돌붙이라고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버틸 때는 버텨야 됩니다. 그것도 부모 역할 중에 꼭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부모는 때로 미련 곰탱이처럼 버티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자식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직장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렵고 정말 때리치고 싶고 막 맞짱 뜨고 싶고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미련 곰탱이처럼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그렇게 표현을 씁니다. 입사 연차가 10년 미만, 특히 30대인 경우에 절대로 무모하게 도전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버티고 있어라. 그러니까 버티는 것도 충분히 해봐야 나중에 그게 자원이 되지. 그거 못 견뎌서 튕겨나가면 어떤 면에서 나중에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오늘 미련 곰탱이처럼 버텨라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